인천 지역의 뜨거운 현안을 전하고 전문가들과 깊게 들여다보는 시사진단 이슈터치 연구입니다. 시사진단 이슈터치 이슈 브리핑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 브리핑은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에서 출발한 5호선을 인천 검단과 김포까지 연결하는 건데요. 2017년부터 사업 논의가 시작이 됐지만 아직까지 첫 싹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교통 인프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인천과 김포 주민들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요. 노선을 확장을 두고서는 인천시와 김포시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5호선 연장 사업이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이 됐습니다. 오늘은 관련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청운대 이도형 교수, 리얼 파트너스 이승기 변호사, 경기일보 황남건 기자와 함께합니다.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 김포 연장 사업은 인천 시민들, 특히 인천 서북부 지역과 김포 주민들의 수건 사업 중 하나입니다. 지역의 교통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황남건 기자님, 먼저 이 사업을 간절히 바라는 이유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은 인천 시민, 특히 검단 주민들의 그야말로 수건 사업입니다. 서울로 바로 이어지는 지하철이 지역으로 들어오면 교통 편의성이 매우 좋아지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7만여 명의 검단 주민들이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해 교통난을 겪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현재 검단 신도시가 있는 당하동과 아라동, 원당동엔 지하철역이 전혀 없습니다. 내년에 인천 지하철 1호선이 검단으로 연장 개통되지만 인구가 2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날 걸 감안하면 검단 주민들에게 지하철 5호선 연장이 꼭 필요한 사업인 겁니다. 김포시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이 간절한 상황입니다. 김포 골드라인이 김포 시내를 지나고 있지만 수용력의 한계로 전국 최대 혼잡률을 기록할 정도라서 김포 시민들이 극심한 교통난을 겪고 있기 때문인데요. 김포 시민들은 이 5호선이 연장되면 김포 골드라인의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5호선 연장 사업이 우리 황남건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엔 아주 오랜 수건 사업입니다. 그런데 인천과 김포가 이런 수건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이제 노선 갈등 때문에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최근에 기재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이제 갈등 중재에 나섰던 대강위가 지난 7월에 공청회를 열기도 했었는데 먼저 이야기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사업이 이제 계속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아무래도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대강위에서는 이대로 이제 놓을 수는 없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트랙으로 일단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하면서 의견을 계속 받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것이. 네, 투트랙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대강위 위원장의 말을 들었는데요. 이도영 교수님, 대강위가 예타를 서두르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번에 5호선 검단 김포 연장 사업이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과 갈등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인천시 전체 10개 정거장 중에서 인천 지역 정거장이 2개밖에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대강위 조정안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죠. 합의를 해주지 않고서 추가역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는데요. 인천과 김포시 간의 갈등 속에서 경제성, BC값이 이제 1을 넘지 못하게 되거나 또는 연말에 있을 GTX D노선에 대한 예타 결과가 반영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이러다가 부정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5호선 연장 사업이 무산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었는데요. 결국 대강이 투트랙이란 전략으로 추가 검토 사업을 본 사업으로 격상시키기 위해서 조정안을 강행을 해서 공청회를 시작을 해서 통과시킨 거고요. 그래야 광역교통 시행 계획에 반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수립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5호선
연장 사업의 돌파구를 마련하고요. 신속한 5호선 연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략적 선택, 투트랙 방안을 채택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렇게 됐을 경우 인천시의 반발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 간의 합의는 열어놓겠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인천시를 달래면서 예타를 추진하고 예타 대상 사업에 포함시켜서 이 사업을 하루빨리 추진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대광이 조정한 서울 방화 차량 기지를 기점으로 해서요. 김포 고천 그리고 풍무를 지나서 김포 한강이 신도시죠. 컴팩트 시티를 연결하는 노선인데요. 반면에 인천 지역 아라동과 원당동 두 곳을 경유하는 어떻게 보면 두 군데만 경유하는 노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자체 간 갈등으로 사업이 지체되고 또 사업이 아예 무산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자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결정이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승기 변호사님, 이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기한과 추 예타 통과 시 앞으로 착공까지 어떤 과정이 남아 있을까요? 예, 먼저 이 예비 타당성 조사, 그러니까 줄여서는 예타라고 하는데요. 이 예타는 그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해서 그 예산 편성과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기재부 장관 주관으로 이제 실시하는 조사를 의미합니다.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특히 철도의 경우에는 예타가 약 12개월 동안 이뤄집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성 평가 그리고 뭐 정책성 분석 등 이런 것을 조사해서 사업 타당성이 확보되면 이제 그때부터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 실시 계획 승인 등을 거쳐 공사를 착공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럼 예타 통과 기준이 어떻게 되냐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예타 조사 결과 비용 편익 분석이 1 이상이면 이제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 즉 가성비가 있다라고 해서 이때는 이제 예타가 통과되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정책적 타당성과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한 종합 평가라고 해서 계층화 분석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0.5 이상이면 사업 시행이 바람직하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것만 통과해도 일단 예타 통과가 되는 겁니다. 네, 일단은 예타를 진행을 한다, 대강에서. 그 사이에 인천시와 이제 김포시 간의 갈등이 아직 봉합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를 또 한번 의견을 계속 취합해 보겠다라는 걸 보이는데, 교수님, 먼저 대강이 조정안과 인천시가 주장한 노선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가장 큰 차이는 정거장이 인천 지역을 지나는 정거장이 2개냐, 4개냐라는 차이입니다. 김포시가 당초 제기한 노선도는 인천 지역 정거장을 2곳을 경유를 하게 되는데요. 원당동과 불로동을 지나는 노선입니다. 대광의 노선은 이와 조금 다릅니다. 검단 신도시 아라동을 경유를 하고요. 더 남쪽 아래로 끌어들여서 원당동을 지나게 됩니다. 하지만은 불로동이 아닌 김포 감정동으로 빠진다는 점에 있어서 아라동을 경유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인천 검단 신도시 안에 들어가는 정거장이 2개 하다는 점에 있어서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시에 힘을 실어주는 결정이 아니냐라는 세간의 평가가 나오는 것도 바로 인천 지역 정거장이 단 2개에 그친다는 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반면 인천시 당초 노선안은 4군데 정거장을 경유를 하게 됩니다. 검단 신도시 아라동 일단 지나고요. 원도시를 할 수 있죠. 원당 사거리를 지나서 그다음에 이제 원당동, 이제 원당역으로 가칭,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불로동으로 빠지는 노선인데요. 검단 신도시를 검단 원도시까지 포함하면은 검단 지역을 가장 서구를 많이 경유하는 4군데 정거장이 있는 노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김포 시안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요, 총 연장 거리가 늘어나게 되고요. 그만큼 배차 간격이 늘어나는 노선이다라고 하면서 불만이 있고요. 또 이게 흡사 모양이 노선 선형이 국자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파져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 시안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이거 국자 노선이다라고 비하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인천시는 김포 시안에 비해서 거리 2.3km밖에 늘어나지가 않고요. 그렇게 했을 때 실제 배차 시간도 2분 56초 정도로 크게 많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검단 원당 사거리에 있는 검단 주민들 위한 편의 이 대중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4개 역사 정거장을 지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개발 중인 검단 신도시에는 이제 여기 들어온 건데, 기존에 있던 원당동이랑 불로동 쪽에 세워지려고 했던 역사가 없어진 거잖아요. 예. 사실 황남 기자님, 대강의 조정안에서 인천시가 주장한 그 4개 안에서 이 원도심 지역의 2개가 빠진 이유가 있을까요? 네, 대강이는 올해 초 인천시가 주장한 백일역과 백이역, 가칭 원당역, 불로역 중 원당역과 불로역은 제외했고
백일역과 백이역 등 2개 역을 반영한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대강위는 이용 수요와 철도망 계획, 경제성 등을 검토해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대강위는 검단 아라동에 들어서는 백일역의 경우 인천 지하철 1호선으로 환승할 수 있어서 이용 수요가 하루 13,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또 대강위는 원당동에 위치한 102역이 하루 18,000여 명의 이용 수요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고 인천시와 김포시에 이견이 없어서 대강위가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대강위는 검단 신도시 중심으로 가장 깊게 들어오는 원당역은 연장 노선에서 뺐습니다. 대강위는 이용 수요와 정거장 간 거리를 고려해 뺐다고 하는데요. 원당역은 이용 수요 예측치가 하루 4,600명 수준이어서 비교적 적고 또 101역과 102역과의 거리도 짧다는 이유였습니다. 대강위는 불로동 정거장을 김포시 감정동으로 조정했는데요. 대강위는 감정역의 향후 이용 수요가 불로동의 1.5배인 하루 12,000여 명 규모이고 인근 개발 계획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결국 황당 기자님 이 얘기 이제 들어보면 결국 이제 경제성을 우선시해서 이 노선을 결정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동 교수님, 그럼 이 안으로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무난히 통과할까요? 글쎄요, 무난히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기재부 KD의 최종 예타 결과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5호선 연장의 비시가 0.89 정도 수준입니다. 사업성이 있지 않게 나오는 건데요. 다소 일에 미치지 못하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연말에 있을 GTX-D Y자 노선에 대한 예타 결과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고요. 정부와 업계에서도 경제성 부족으로 인해서 예타 통과가 어렵지 않겠느냐, 불투명하다는 언론 보도까지 지금 줄곧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강위는 김포시 의견을 반영해서 5호선 연장을 직결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직결 운행 시에 지금 연간 드는 비용, 운영비가 한 700억 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비용이 그만큼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김포 직결 운행 시에 드는 비용, 하지만 이제 김포시에서는 김포 한강이 컴팩트 시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입주하게 되면은 편익이 늘어나지 않겠느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약 편익이 200억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비용을 대비 편익 분석에 있어서는 여전히 부정적일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경제성을 갖추기는 쉽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 예타 대상에 포함되고 나서 김포 지역의 국회의원들이죠. 김주영, 박상혁 의원이 신속 예타를 주장해서 하루빨리 주장을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철도의 경우 예타는 한 12개월 정도 가량이 걸리는데요. 신속 예타를 한다 하더라도 한 9개월 정도로 3개월 정도가 줄어드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번 5호선 연장에 있어서는 중요한 거는 이런 9개월이냐 12개월이냐는 예타 기간,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경제성을 갖춰야 되느냐에 대한 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두 명의 김포 쪽 국회의원들이 번지수를 잘못 짚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5호선 선장 연장 사업의 성공 여부, 속도가 아니라 경제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신속 예타가 아닌 예타 면제 방향으로 가는 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5호선 연장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해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어두운 전망을 해주셨고 사실은 GTX D 노선과도 사실 중첩돼서 경제성이 더 낮아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이승규 교수님, 아예 그러면 경제성이 좀 떨어진다면 아예 예타 면제 가능성 이건 혹시 없을까요? 예, 일단 예타 면제가 이제 법률에 규정이 있긴 합니다. 주로 이제 공공청사나 교정시설, 교육시설, 국방산업, 혹은 남북교류 협력과 관련되거나 아니면 국가 간 협약, 조약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 법령에 따라 추진해야 하는 사업 이런 부분은 예타 면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사업은 해당이 되지 않고요.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조건이 좀 무의미한 게 법률을 보면 예타 조사에 실익이 없을 경우에도 예타 면제를 받을 수 있게 규정돼 있습니다. 결국 정책적 필요나 정치적 결단에 따라 예타 실익을 이유로 면제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대표적인 예를 들면 호남 고속선의 경우에 2005년 기준 이 비용 편익 분석이 0.39에 불과해서 기재부에서 예타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 균형 발전을 이유로 예타 면제를 했고요. 또 2008년 원주 강릉 철도 사업도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이란 명분으로 예타를 면제받은 또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2019년에는 이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 비수도권의 이 지역별로 핵심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해주었는데요. 충북선 고속화 사업, 남북 내륙철도,
대구 산업선, 뭐 도봉산 포천선, 평택 5송 북북선화 등이 그 예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볼 때 지금 5호선 연장 사업의 경우에도 뭐 명분과 실리가 충분한 이상 예타 면제가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다만 이 부분은 이제는 뭐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네, 뭐 현재로서 가장 좋은 거는 예타 면제일 것 같은데 사실 넘어야 될 산이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5호선 사업 자체가 GTX하고 맞물려서 특히 올 연말에 이제 발표될 예정이다 보니까 무산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황남우 기자님,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이 추진되려면 경제성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즉 이용객이 많아야 한다는 뜻인데요.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인 서부권 광역급행철도가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가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 구간과 비슷한 지역을 거쳐서 이용객이 겹치는 만큼 비용 대비 편익값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김포시 장기동에서 시작해 부천 종합운동장역으로 이어지다 보니 서울 5호선의 이용객을 나눌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러한 이유로 대강이와 인천시, 김포시가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광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이제 노선안 확정이라든지 예타 통과라든지 이제 거쳐야 될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승기 변호사님, 이 사업이 좀 결실을 맺으려면 가장 좋은 해법 뭐라고 보십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예타 조사에서 그만큼 사업의 실익을 인정받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이번 연장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여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예타 면제를 좀 강력히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노선 협의를 두고 이제 인천시와 김포시가 이제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이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론은 사업 자체가 흔들리거나 그게 아니라면은 아마 대강이 조정한 대로 이제 조정한 대로 결론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천의 경우 인천 서구 지역 발전이나 인구수를 생각하면 당연히 당초 요구한 대로 4개역이 생겨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자체 간 갈등이 생길 때 이걸 해결하는 게 바로 정치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인천 정치권이 이번만큼은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서 인천시가 요구하는 4개역 그 신설한 요구안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치권의 역할을 좀 말씀을 주셨고요. 사실은 김포 지역 내에서도 아마 정치권의 입장이 하나로 이렇게 목소리가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특히 인천과 김포는 목소리가 완전히 갈렸었죠. 어찌 보면 이제는 각 지역 정치권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황남우 기자님은 이 사업의 해법 뭐라고 보십니까? 네,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의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요. 인천시와 김포시가 각자의 지역에 더 많은 역을 만들기 위해 다투면서 늦어졌습니다. 지난 2021년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이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반영됐지만 인천시와 김포시가 갈등하면서 지금까지도 노선조차 확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김포와 검단에선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의 사업성을 낮출 수 있는 다른 철도 사업들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어 이대로 가다간 아예 무산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인천시와 김포시가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개선하겠다는 마음을 모아 통큰 합의에 나서고 대강에는 이 뜻을 받아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5호선 연장 사업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승기 변호사님은 정치권이 하나는 목소리를 내야 된다, 역할을 해야 된다 말씀을 주셨고, 우리 이제 황남우 기자님은 행정당국에 이제 하나의 목소리를 주장을 하셨어요. 필요하다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이두인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전반적으로 저도 두 분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내용도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경제성 그리고 지자체 간 원만한 합의가 가장 어떻게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이죠. 비용은 줄이고 편익을 늘려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지역 이기주의가 아닌 합리적인 노선 조정으로 최대한 편익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노선을 조정을 해야 되고요. 앞서 직결 방식의 방법은 한 연간 운영비가 700억가량이 드는데요. 이게 직결 방식이 아닌 평면 환승 방법으로 바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해 봄직한 사안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예타 대상에 포함되고 예타에서 BC값이 1 이상 나온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만약에 나오지 않을 경우를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거는 앞서 이승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타 면제 방법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재부는 예타 면제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을 피해가기 위한 방법으로 예타 면제를 해주는 건 절대 안 된다는 게 기재부의 입장입니다. 결국 경제성 통과 안 될 것 같으니까는 예타 면제해달라라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결국 김포와 인천과 김포 간에 원만한 합의를 이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행정 당국이든지 정책 결단을 하든지 어쨌거나 거기에는 김포와 인천과 김포 간에 원만한 합의가 전제가 돼야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서로 갈등, 반목을 하게 될 경우는 될 일도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대광위가 발표한 조정안에서 진행을 하되 추가역 신설이라든지 노선 조정을 통해서 기관 간 협의를 이끌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보고요. 그래야 예타 면제라는 큰 산을 넘을 수 있는 가능성이 그나마 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또 중앙 정부가 설득이 되는 거고요. 다만 이도 저도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 민자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걸 기다리는 김포 그리고 검단 신도시 아니면은 김포 한강 신도시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죠. 희망 고문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 요금 인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그렇죠. 예. 네, 직결이 아닌 평면 환승 방식 등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좀 고민을 하고 노선안 협의를 바탕으로 예타 면제를 추진하고 그것조차 어렵다면 민자 방식까지 고려해본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 김포 연장 사업의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시사진단 이슈터치 청운대학교 이도영 교수, 리얼 파트너스 이승기 변호사, 경기일보 황남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예타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노선안 최종안이 나오기까지 인천시와 김포시의 진통이 예상이 됩니다. 주민들이 교통난을 두고 지옥이라는 표현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미 많은 시간이 지체된 만큼 경제성과 주민들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희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사진단 이슈터치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